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성아 TV에 또 새로운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이거 1월 27일 날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그때 통일부, 행안부, 그리고 인사혁신처, 그리고 보훈처 이래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가 열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대통령 옆자리에 낯익은 얼굴의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래서 어떻게 뽑혔지? 내가 분명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기사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뽑혔지? 그리고 또 그 자리는 탈북민 35,000명 중에서 또 뽑아서 올려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부르면 안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르면 안 갈 것이고 뭐 그런 지조를 지키면서 안 가면 좋겠지만은 저는 뭐 대통령 부르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 뭐 어떤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갔어요? 근데 뭐 막 지지자 돼서 뽑혀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저를 왜 불러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옆에 가는 건 알았어요? 네. 시작은 아까 뭐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처음에 이제 통일부 네. 이제 그 서기관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하시면서 이제 업무보고에 이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 윤지 씨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참. 성함이 유은지 씨입니다. 예. 네. 소개를 안 했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했었죠. 자, 유은지 씨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청와대에서 불렀을까 궁금하시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는 유은지입니다. 아, 기타리스트. 네. 탈북 기타리스트. 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가서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제 탈북민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자로 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혼자 이제 초대가 됐었고, 그리고 그 MZ 세대를 대표하는 남한 청년 또 대학생 한 분 나오셨고, 독일 분 한 분 나오셨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탈북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제가 한 3분 정도 발언이 주어지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네,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연설문은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아니면 통일부에서 써준 거예요? 제가 쓰죠. 네, 제가. 그게 보도가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통일을 특히 MZ 세대가 왜 통일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저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제가 학교 들어가서 저를 만난 친구들이 이제 북에서 제가 왔다는 걸 알고 이제 관심이 생겼다 일단은. 그리고 뭐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탈북민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필요성은 뭐 탈북민들 또 이산가족 이런 분들의 뭐 또 한을 풀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잘 귀담아 듣던가요? 네. 뭐 경청하니까 대충 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딱 옆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도 다 들리는 거리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옆에서 앉아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며칠 전에 대통령 옆에서 발표하신 분을 제가 옆에 앉아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영광인데, 혹시 그 나가기 전에 저 유튜브 보세요? 네. 그럼 그 신통일론 보면 그 왜 통일을 뭐가 어렵고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참고하셨어요? 네, 참고 많이 했어요. 또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전문가이신 주 기자님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저를 왜 불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저를 왜 안 불렀을까요? 가서 제가 3분에 30분에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은지 씨가 기타를 전공한다고 하셨는데, 또 뭐 기타를 전공한 데서 딱 뽑았을 건 아니고, 뭔가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정부에서 그거 딱 뽑을 때 아주 정말 신원조에
아마 후보군에 한 10명 넘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그 중에서 딱 한 명은 뽑았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기타를 치고 그럼 학생이죠? 네, 한혜정 4학년 네. 학생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원. 거기 한혜정이 그 탈북민들 이전에 있었나요? 아니요. 최초죠? 네. 예. 한혜정은 탈북민 특혜 입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력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해 3명밖에 안 뽑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과는 그렇고 다른 과는 뭐 10명, 뭐 15명. 그 기타 배우는 과는 3명만 뽑아요. 네. 그 그래서 탈북민 특례가 없고 그 전국의 그 연도에서 가장 기타를 잘하는 3명이 뽑혀서 갔는데 야, 그까지 가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듣도록 하고 근데 그 혹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성향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겠지만은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면 그 대통령 표창을 주면 또 받고 대통령이 불러주면 영광이니까 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악플 달릴까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아, 저는 뭐 그런 자리에 가서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발언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좋아서 가는 거죠. 그런 자리가 영광인 거죠. 그렇죠. 네. 저 한혜정은 지금 몇 학년? 저 4학년입니다. 4학년이면 그 이제 졸업 언제 올해예요? 졸업은 네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어서 아, 졸업 연주를 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 윤지 씨가 유튜브 하요? 네, 저 개인 채널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세요. 유은지 기타리스트라는 유은지 채널을 네, 기타리스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영상 좀 올려놨어요? 네, 이제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근데 그 유은지 씨 그 기타리스트 영상은 영상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왜 뽑아갖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탈북 스토리도 얘기하고 싶고 한혜종 가기까지 그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한혜종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작년도에 저도 역시 그 유은지 씨가 걸어온 삶이 좀 감동스러워가지고 저 동아일보 온라인판에 그 윤지 씨 기사를 썼습니다. 북에서 온 이웃이라고 제가 한 30명 정도 썼는데 그 장문의 기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구면이라고 했던 건 그때 봤죠. 네. 예. 그 기사를 또 보고 또 그 중에서 후보를 또 추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기자님께서 워낙 제 이야기를 잘 써주셔가지고, 네. 그 사연을 보면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보다 더 구구절절 제가 다른 탈북민들 다 썼는데 훌륭하니까 쓴 거죠. 근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청와대 영빈관 가면 보통 핸드폰이 마비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몰라요? 네, 몰랐었어요. 저희는 그냥 다 휴대하고 들어갔었고, 갖고 들어가고. 그냥 뭐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왔었고, 저도 뭐 들어가서 셀카 찍고 막 이러고. 대통령하고 셀카 찍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옆자리인데? 아니, 뭐 기자들이 다 찍어서 내보내주니까. 그러면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식사도 했어요? 아, 영빈관에서는 아니고요. 제가 네. 나와서 이제 끝나고 다른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은지 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국에 와서 대학에 가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오늘 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송스럽고 그리고 탈북 스토리도 이제 할 텐데 제가 말이 많았던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네. 기타리스트는 기타로 말해야죠. 그래서 영상 끝난 다음에 영상 뒤에 유은지 씨의 기타 모습을 우리가 첨부에 붙이겠습니다. 한 곡 정도. 그래서 기타로 얘기해 주세요. 음악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말이 또 유창하게 또 내가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기타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일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옆에 탈북민으로 35,000명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올해 인물로 선정된 유진 씨 주성아TV가 섭외해서 기타를 듣는다. 이런데 일부의 비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바로 유은지 씨가 기타 치는 모습을 근데 북한 노래가 더 좋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 노래를 치면 저작권이 걸려서 딱 걸려요. 그래서 북한 노래를 치는 모습을 첨부해서 붙여드릴 테니까 2부, 3부가 진짜 얘기가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를 모셨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북한 노래를 치는 것을 우리가 잘 봤는데 1부가 조금 우리가 아쉬웠던 거는 말이죠. 이렇게 대통령 관한 얘기를 또 예술인이 하는 것은 뭐 예술인이 하는 좀 금기시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론인 정도고 하니까 본인이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저만 떠든 격이 됐는데 오늘 이분은 또 본인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한 점부터 우리가 쭉 얘기하면 유은지 씨는 도대체 언제 한국에 왔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언제 왔습니까? 저는 이제 2011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함흥에서 이제 고향은 함흥. 고향은 함흥이고.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음악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음악을 뭐 북에서도 했고 그랬지만 이제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에 와서도 아 빨리 가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바로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예종은 몇 년도 입학하셨습니까? 19학번이거든요, 제가. 2019년? 네. 그러니까 2011년 와서 한예종 들어갈 때까지 8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전번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지만 한예종은 1년에 3명만 받고 탈북민 네. 특례도 없고 그러니까 그 8년 동안에 참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대구에 집을 받았어요. 대구에 그 국민임대 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실용음악과를 처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다른 대학. 네, 실용음악과. 네. 저는 지금 클래식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딱 와 보니까 음악이 되게 장르가 많은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재즈, 뭐 가요, 뭐 클래식. 그래서 재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실용음악을 배웠었는데. 대학, 다른 대학에서? 네, 대구에서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클래식을 더 오래 했었는데 더 클래식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혼자서 그 다른 여기 애들은 또
부모들이 다 뒷받침, 서포트도 해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본인이 또 이겨내야 됐을 거 네, 아니겠어요? 진짜. 생계도 해결해야 되고 특히 기타라는 거는 연습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돈 벌어야 되고 또. 예,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네. 근데 하루 종일 연습을 해도 그 학교를 들어갈까 말까 그러거든요. 실력이 있어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워낙 이제 서수 뽑는 이제 과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연습 시간을 빼내는 거. 네. 연습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럼 뭐 아르바이트 하면 또 음악인들이 또 손이 생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 아르바이트나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도 또 그 아르바이트는 뭐 서빙도 하고 집 주변에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가 됐든 다 했던 것 같아요. 커피숍 뭐 그리고 또 이제 단기간에 뭔가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뭐 물류센터 쿠팡 거기 물류센터에 가서 이제 박스 포장하는 그거 하루 종일 13시간씩 13시간 하고 어떻게 훈련해? 정말 그렇게 단기간에 이제 돈을 딱 벌어놓고 연습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석 달 연습할 걸 석 달 내로 네, 벌어놓자 뭐 이런 빨리 식으로 벌어놓고 연습해야겠다 그러고 갔었는데 하루 종일 이거 하다 보니까 장갑을 꼈는데도 이게 막 손이 굳고 막 이제 망가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잠시 하다가 또 그만두고 뭐 다른 또 이마트에 가서 진열 때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네.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8년 동안 우리가 그 고생을 정말 단기간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또 서울에 올라오면요. 네. 우리가 뭐 쩍하면 막 층간소음 막 살인 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기타 그렇죠. 훈련하는 분들은 집에서 훈련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네. 저도 막 매일 막 민원 들어와가지고 새벽 막 2시 되는데 띵동띵동 막 그러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죄송하잖아요. 제가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작게 하는데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울림이 되게 새벽이면 울림이 엄청 울려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연습실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교회에 가서 연습실처럼 이제 빌려 쓰기도 하고. 근데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밤에도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계속 연습실이 없어서 떠돌아다녔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연습 찾아가고 네. 뭐 이렇게 살았겠네요. 낮에는 어디 조용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연습하고. 네. 그건 또 날씨나 좋을 때가 가능한 일이고 겨울에는 또 추우면 또 못 못하잖아요. 네. 그럼 또 교회나 뭐 이런 데 또 좀 대여해 주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곳에 가서 또 연습하고. 네. 너무 나는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국 와서 한 2달 정도 했어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군포 화물터미널 가서 8월 달에 와인 박스를 부리는 일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마트 가서 카드 판촉할 때 옆에 서서 인사하는 것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근데 고작 저는 2달이지만은 2달만 가지고도 아주 감동적으로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8년의 음악인이 돼서 그런지 너무 심플하게 이게 저는 진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진짜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또 시간상 이러니까 아니 시간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제 참 여기 보시는 분들 정말 8년 동안 그 이악하게 노력해서 한의종과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그냥 아르바이트에서 벌고 연습실에서 고생하고 쉽게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가 참 내가 뭐 할 때 가령 뭐 손이 다쳤는데 이거 치료를 못해서 어떻게 되고 뭐 한 가지 얘기만 해도 몇 분씩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그 출신 성분이 또 저희 집안이 안 좋았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왔는데 가고 싶은 학교는 좀 꼭 가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나는 한예종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를 악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시도를 했습니까? 첫 시험에서 바로 붙었어요? 아니요. 저는 삼수를 했는데요. 삼수. 네. 처음에는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떨어졌겠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다시 이제 시도를 했을 때는 뭐 돈은 좀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연습을 했는데 또 뭐 레슨 뭐 선생님도 또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하긴 그 한예종 같은 데 가면 자기가 그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입시는 또 비싸죠? 다르거든요. 이제 또 엄청 입시 비싸죠. 방식이 또 네, 레슨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비싸기도 하고. 네. 뭐 순전히 자기 힘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는 그 두 번째는 뭐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3번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까지 올라갔다가 세 번째는 이런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런 시험 그러니까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2차. 첫 번째는 1차 통과되고. 몇 명이 와요? 시험치가? 제가 당시에는 그 6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50~60명에서 한 2차에서는 10명 올라가거든요. 아. 이제 3차에서 이제 3명으로 이제 아깝게 정리가 떨어졌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저는 이제 돈을 빌렸어요. 친구한테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뭐 10년 걸려도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서 큰 돈을 빌려가지고 큰 돈을 얼마 아예 들였어요? 800만 원. 아니, 근데 한국 같으면 집에서 다 해줄 텐데. 800만 원을 빌려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기타만 쳤었어요. 시험 전에 몇 달 동안. 몇 달이 아니라 1년을 준비하죠. 아. 네. 1년 동안 그걸로 이제 먹고 살면서. 자, 근데 들어가면 장학금은 준다고 했던가요? 그쪽은? 준다고 했죠? 아니, 제가 그 대구에서 그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2년 전문대를 다녔었어가지고, 이제 등록금은 2년 지원이 됐었거든요. 아, 4년 다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예종에 들어갈 당시에는 등록금 지원 대상은 아니었어가지고, 나이가 넘었다. 5년이 지나면. 아, 정착. 네, 5년 지나면 등록금도 안 해준대요. 예. 근데 지금 8년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없겠죠. 네. 그런 걸 윤석열 대통령 앞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제 사비로 이제 등록금을 냈었고 2학기부터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지원이 있었구나. 네. 근데 들어가면 아마 나이가 한창 어린 애들하고 같이 기타를 했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띠동갑, 기본이 띠동갑 정도는 나죠. 네. 트러블은 없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인원이 적은 과다 보니까 그 연습생 시절부터 같이 저희는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다 알고 네, 뭐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예종 아마 최초로 탈북민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한예종에서는 스타겠네요? 다 모르는 사람 없겠네요? 나이도 많기 들어왔고 막 이러면. 아니 뭐 그렇지 않고 또 이게 네. 제가 딱 들어가고 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다 온라인 수업을 했어가지고 예. 진짜 얼굴을 뭐 익힐 새가 온라인으로만 있었네. 보고 그냥 딱 끝나면 또 이제 다 뭐 연습실 가고 그러니까 아쉽다.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예종 같은 경우는 그 연기학과도 있잖아요. 그 미래 연예인들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아, 저- 그 대학 저희는 그 네. 음악원이랑 무용원이 이제 서초 예술의 전당 거기에 이제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 그 다른 과들은 저기 본관에 이제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예요. 아, 캠퍼스가 다르구나. 저희는 무용원 친구들이랑 같이 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정말 너무 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무용과도 엄청난 경쟁률이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요. 기타도 벌써 20대 1인데. 자, 이제 졸업반 됐으니까 이제 본인의 진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네. 그 그렇죠. 한예종 졸업반 보통 어디로 가요? 보통은 이제 유학을 가고 한 70% 정도는 다른 길로 가거나 음악 안 하고. 네. 이게 워낙 클래식에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네, 딴 데가. 이제 무대에 설 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안타까운 일이네. 그 힘들게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네. 은지 씨는 그럼 이제 졸업해서 꿈이 있어요? 저는 졸업을 하면 이제 유학 바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터프를 따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유학을 준비하고? 네. 어디 미국 가려고요? 미국 쪽으로 가고 아. 싶어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뭐 지금까지 나는 은지 씨가 열심히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걸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한 해 정도 나왔으니까 뭐 학원 선생님이라도 해서 돈 좀 벌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당장 이제 알바하고 뭐 강사로 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네, 더 공부하고 계속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 쓰면서 보면 참 의지가 굳은 분이고, 목표를 향해서 돌입하면 꼭 성취할 거라는 믿음이 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게 또 미국다도 또 미국은 유학비가 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산들을 또 여러 개 넘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뭐 제가 꼭 성공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국에서 알아주는 기타리스트, 그리고 통일이 만약에 되더라도 우리 북한에 가서 이게 한국에서 제대로 된 클래식을 좀 북한에서 배워주고. 네. 북한에서 기타 하셨죠? 네. 저는 8살 때부터 이제 기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8살. 네. 그 북한에서 배운 기타 있고 여기서 배운 기타. 그 소감이 어때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북한은 이제 클래식도 있고 클래식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클래식 곡을 치는 게 아니라 거의 북한 곡을 연주하죠. 북한에서는. 그러면 그게 클래식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클래식인데 북한의 장군님 칭송하는 노래 부른다. 그렇죠. 네. 우리 북한에서 어떤 음악을 배우고 왜 탈북하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궁금하실 거니까, 원래 주제는 언제 오셔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나갔습니다. 우리 대통령 옆에 나타난 여성은 누구냐 해가지고 왜 갔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또 한해종까지 갔는지 이거를 풀고, 그리고 탈북 스토리는 3부로 갑시다. 네. 여러분, 윤지 씨 기타를 감상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은지 씨의 탈북 스토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35,000명 탈북민 중에 뭐 대표한다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네.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대통령이 불러주는 자리에 갔던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모셔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자기 목표를 향해서 8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집안의 서포트도 받고, 특히 이게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생계 지장 없이 자기가 올인해야 되는데 모든 거 혼자 와서 또 이겨내면서 한해종까지 들어갔던 윤지 씨 사연 우리가 2부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네. 윤지 씨 개인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물어보면 고향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거든요. 고향 어디세요?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함흥. 네. 함흥. 함흥냉면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여기 한국 분들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함흥 하게 되면 워낙 또 성격들이 또 장난들이 아니죠. 함흥 사람들. 예. 살기가 또 이렇게 녹록한 벌방지대도 아니고 공업도시니까. 자, 그러면 함흥에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집안은 어떻게 좀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음악을 하면은 집안이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고. 선생님? 네, 대학교 저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 네. 어머니는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바이올린을 음악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 후로는 이제 주부로. 네. 음악에 또 유전자도 있구만. 예. 그러면 기타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한 8살 때부터 했었죠. 그전에는 제가 무용을 했었거든요. 무용은 몇 살 때부터? 무용은 3살 때부터. 네. 3살 때부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또 어렸을 때 무용하지 않으면, 뭐 예술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는 무용도. 그게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막 한적선 막 이러고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얘는 정말 춤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를 무용반에 데려가셨대요. 저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3살 때 갔으니까 거의 뭐 코도 코 찔찔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네.
선생님이 막 선생님한테서 그 맞던 기억만 나거든요. 무용하려면 정말 무용을 많이 하는데 때리지. 예. 계속 이제 뛰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우리 그 주성아 TV 나왔던 이보연 씨 같은 경우는 무용을 거기도 한 5살 뭐 좌우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또 계속 맞으면서 훈련하고 그런 거잖아요. 무용하는 네. 사람들의 삶은 그쪽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계속 무용을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너는 이제부터 기타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기타가 저희 집안에는 이제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하셨고 그래서 언니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 그래서 저는 무용반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그 엄청 연주를 잘 하는 연주자를 보신 거예요. 이제 연주를 본 거죠. 기타. 네. 예. 근데 그 협주단 이민근협주단. 네, 예. 협주단 연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였겠네요. 네, 여성 이제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보시고 아, 오셔가지고는 와 우리 딸도 이걸 시켜야겠다. 그러시고 이제 저한테 너는 시킨 이제부터 거죠. 기타를 시작해라 이러신 거죠. 네. 그럼 학교에 그 기타를 전문적으로 또 가르쳐 줄 만한 환경이 돼요? 북한에서? 저희 지역에는 그때 클래식 기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클래식 기타가 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통기타로 일단 입문을 했는데 그러고 뭐 소학교 이제 내내 이제 기타를 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그쵸. 소조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음악 선생님 뭐 다양한 이것도 저것도. 네, 악기를 다루시는 그런 선생님이셔가지고 기타는 제가 기타만 치는 제가 더 잘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기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딸이 이제 기타를 친다고 하니까 내가 소개해 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클래식 기타 저희 첫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분은 근데 뭐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는데 뭐하고 뭐 예술단 그런 데 다닌 분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진짜 조용히 아무도 그분이 기타 친다는 걸 모르는 분이세요. 조용히 그냥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주부? 알고 봤더니 네네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귀국자? 네. 아. 제일 교포라고 하죠. 근데 그 집에서도 기타를 안 쳐요? 근데 와서도? 그 동네에서도 일단 기타 치는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짐작으로 어떻게 봐서. 받아줬어요? 그럼 첫째자로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랑 제가 이제 같이 찾아갔었는데 선생님이 제자로 안 받는데요. 기타를 저는 이제 칠 줄도 모르고 기타 가르칠 근데 그 친구분은 어떻게 하셨대? 그 어느 이제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기분 좋으니까 이제 남편분이 그 선생님이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 기타 좀 꺼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잠깐 집에서 그냥 딱 한 소절 친 게 소문났구나.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다. 저는 기타를 칠 줄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얘는 무조건 기타를 해야 되는 애고 좀 받아달라. 막. 네, 저도 막 이제 좀 받아주세요, 선생님 이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 좋다. 너 이거 과제를 내줄 테니 요거 한번 해보고 다시 찾아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제가 이제 기본 자세, 클래식 기타의 기본 자세, 그 테크닉의 시작,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6개월 동안 요 연습을 해와라. 진짜 하면은 그때 이제 받아주겠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과제를 내주면 제가 아예 이제 접을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제가 집에 딱 돌아가서 계속 그 똑같은
똑같은 걸 이렇게 어린 그때 제가 한 11살, 12살이었거든요. 지겹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거를 저는 꼭 선생님한테 가려고 매일 연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기타 소리는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치는 거는? 아, 네. 진짜 짧게 한 1분 정도? 1분 정도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클래식 기타를 처음 봤어요. 기타를 처음 봤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싼 악기였던 것 같은데 그 악기를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서중히 싹 안고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는데 이 자세 6개월 동안 연습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둘째고 이제 연주를 해주셨어요. 연주를 해주시는데 그 기타랑 뭔가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예술가의 그런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본 것 같은데 그 짧은 그 연주곡을 들으면서 진짜 그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가서 합격했고 네, 제자를 받았고 네, 선생님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해왔네. 그래 이제부터 가르쳐주마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한예종까지 졸업했으면 네. 지금 은지 씨가 그때 선생님보다는 실력이 분명히 나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다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그게 분명히 나을 것 같아요. 기타라는 게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아무리 대가도 하루만 연습 안 해도 티가 팍팍 나거든요. 이제 실전에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치고. 자, 근데 기타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보통 그 무슨 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진학하잖아요. 네. 그 은지 씨는 어떻게 졸업해서 왜 그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있어야 될 분이 왜 이렇게 한국까지 왔는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음악을 또 저는 개인 레슨을 받았었잖아요. 레슨비가 장난 아니에요. 레슨비가 저희는 그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뭐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집안들이 이제 돈이 많을 텐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뭐 돈이 될 만한 레슨비를 대신할 만한 쌀이면 쌀도 갖다 레슨비로 대신하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제 예술대학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그 대학교 갈 시점에 아버지가 보이부에 이제 갑자기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저희 이제 미래 어떤 계획들이 다 뒤집박살났구나. 네. 그럼 대학 못 가고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음악은 했었고 그래서 음악으로 이제 벌어먹고 살만한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찾다가 그 유치원 그때 마침 유치원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함흥시에 이게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음악교사를 양성을 하는 그 양성소에 제가 다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졸업을 하고 유치원 음악교사로 이제 근무를 유치원 했었어요. 음악교사. 네. 유치원 선생. 네. 근데 북한은 유치원 선생도 대학 졸업해야 4년제 졸업해야 또 네. 가는 그런 데인데 또 특혜를 받았네요. 네. 실력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유치원 교양원들이 많이 수가 적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음악 선생님이라는 게 또 따로 양성하는 게 그게 전문 전공생들로만 이제 배양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근데 유치원 음악 선생이 제일 소위 북한 말로 먹으라는 직업 아니에요? 아, 진짜 신부 1위예요. 신부감 1위. 신비과 왜? 그게 그냥 유치원 교양원도 아니고 음악을 하는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그 조직 생활의 첫 이제 출발이 이제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가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특히 이제 음악하는 그 집안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렇지. 돈 좀 있으면 우리 애 요즘 네네네. 음악 좀 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른 교사들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음악 교사들은 이제 뇌물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받아봤어요? 진짜 저는 그걸로 저희 가족이 다 먹고 살고. 네. 그러니까. 저도 네.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뿌리치고 탈북을 또 굳이 하셨네요? 근데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직업도 좋고 그랬었는데 집안은 또 힘들고 집안은 집안대로 힘들고. 아버지는 그 끌려갔다가 나오셨어요?
네. 다행이다. 저희가 또 육가 대상이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고향이 여기 남한 출신이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고향이. 네. 그래서 뭐 부류가 있던데 이제 육가 출신들은 또 마음대로 해임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한 출신의 육가 출신이면 그 파견장을 받은 사람들 육가라 그러잖아요. 통일되면 뭐 서울시 가서 조직부장 뭐 이런 파견증 받은 사람들을 그 아버지가 그런 거 받은 사람인가 보네요. 네, 무슨 뭐 임명장, 교육부 뭐 이런 임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해임은 안 되고 엄청난 이제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벌금 뭐 하고 근데 그 제 직업이 좋긴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좋았지만 이게 제 적성과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 매일 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오전 시간에는 또 아이들 그 기본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오후에는 또 음악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수한 이런 거를 이제 다 일일이 손으로 써요. 프린터기가 그때 당시에 없었어가지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런 게 나는 연주를 하고 싶은데 뭐 애들 가르치고 북적이고 뭐 쓰고 하니까 짜증이 났는데 아버지도 또 이게 뭐 그 법에 끌려가고 집안도 안 좋고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 찾으러 가자 뭐 그렇게 생각이 근데 이제 그 학부형 중에 무역 그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 저한테 제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도 여기 계시는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쪽에 할아버지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나가서 한번 할아버지랑 연락해 보실 생각이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돈 받으면 반띵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좀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계획도 없이 탈북이라는 탈자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함흥 지역에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외진되니까.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다고 하니까 나가보자 이러고 나갔죠. 쭉 나왔는데 뭐 그다음 다 그렇죠. 처음엔 돈 좀 벌고 남쪽하고 친척 있는 사람들도 왔다가 보면 친척이 도와주는 경우가 열에 한 두세 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그분이 그 친척 그분의 친척 집에 이제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찾으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체류하면서 이제 나만 뭐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하면서 원래 사실 저는 이제 할아버지랑 연락이 되면은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한국이 진짜 너무 좋은 나라구나.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라디오 듣고 드라마 보고 막연하게 그냥 그냥 어떤 나라일까 그냥 궁금증에 그쳤다면은 이제 중국에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진짜 갈 생각이 돌아갈 진짜 생각이 없어요. 좋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한국에 왔군요. 네, 한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해야겠다.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은지 씨가 지금 한국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와서는 그게 온 해가 2011년이고 그 온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2부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장에서 그 옆에 앉아있던 여인의 정체가 누군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걸 주성아TV에서 3부작으로 다뤄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유튜브 안 나오죠? 네. 어렵게 모셔왔는데 우리 기타도 이렇게 1, 2부에서 다 들으시고 또 본인이 채널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는 유은지 편입니다. 앞으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응원하실 겁니다. 꼭 훌륭한 탈북 음악인으로서 성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